BBC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태로 유럽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OTT를 통한 콘텐츠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OTT란 Over the Top의 약자로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TV 서비스를 말하고 그 예로 넷플릭스, 훌루,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등이 현재 글로벌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유럽에서 콘텐츠 시청 시간이 기존보다 무려 6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뒤따르고 또한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이 사태를 앞서 경험하고 잘 대처하고 있는 한국에서 역시 해당 시기에 TV 시청 시간이 약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티에리 브루통 유럽연합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인터넷 트래픽 폭증에 의한 네트워크 과부하를 우려하며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에 이 문제를 예방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스트리밍 영상 화질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넷플릭스에서도 이 권고를 따라 유럽에서는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스트리밍 품질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관계자는 영상 화질을 떨어뜨리면 유럽 네트워크에서 넷플릭스 트래픽을 약 25%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만 대역폭이 낮아지면 영상의 해상도가 떨어져 고화질 혹은 4K 스트리밍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스트리밍 품질을 낮춘다는 것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비트레이트, 초당 화면 전송률 수치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 그 결과 소비자들의 컨텐츠 영상 화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트리밍 영상 화질을 낮추는 조치는 유럽 외의 국가들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경우인데요. 여기서 유럽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통신업계 측에 의하면 한국 국내 인터넷망 인프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최상위권 수준이고 또한 넷플릭스의 경우 일부 통신사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캐시 서버를 두고 있어 데이터 전송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캐시 서버란 기업 내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두는 서버로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과부하 현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실시한 2019 해외 품질 조사에서 지난해 한국의 LTE 서비스 전송 속도는 해외 주요 도시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1.9배에서 많게는 4.4배까지도 빠른 수준에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위는 메가비트 per second로 생략하면 미국 뉴욕 34.01, 미국 샌프란시스코 45.15, 캐나다 토론토 77.54, 일본 도쿄 46.55, 홍콩 43.18, 영국 런던 56.07, 프랑스 파리 67.34, 독일 프랑크푸르트 80.88인 반면 국내 평균은 150.68로 압도적으로 한국이 빠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퍼블릭 와이파이, 즉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 그 차가 훨씬 더 커지는데 다운로드 속도 기준으로 이 중에서 그나마 빠른 곳은 영국 런던 50.38, 그 다음이 프랑스 파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각각 49.59와 46.06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선진국 도시 중 가장 느린 곳은 홍콩 11.79, 그 다음이 일본 도쿄로 12.53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공공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354.07. 일단 자릿수부터 달라 비교 대상이라고 하기에 다른 국가들이 많은 부족함이 있고 심지어 홍콩과는 무려 30배 이상의 차이가 날 만큼 한국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것이죠. 참고로 위 자료는 2019년 조사 결과로 올해 2020년에는 추가로 5G 품질 검사도 함께 이루어져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이 또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2018년과 비교해보면 해외 선진국들의 LTE 서비스 품질은 어느 정도 향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내 품질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한국의 IT 강국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보이시죠? 카타르 LNG선 운송 수주 위한 한국의 전략에 발칵 뒤집어진 중국, 일본, 전례 없는 한국 사상 초유의 어벤져스 결성 전략에 일본, 중국 동시다발 대혼란 초토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이 카타르의 LNG선 발주를 전량 수주를 목표로 함과 더불어 LNG 운송 계약까지 모두 수주하는 것 아니냐는 외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전례 없는 사상 초유의 전략 때문인데요. 한국 해운 선사들이 결국 카타르가 발주 예정인 LNG 운반선 운송 계약 수주를 위해 힘을 합쳤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해운, 펜오션, SK해운, 현대LNG해운, 그리고 H라인 해운 총 5개 국내 해운사가 힘을 합쳤고, 또한 산업은행, 해수부 및 해양진흥공사 등의 정부 기관까지 거들고 나섰는데요. 사실상 정부 합동 해운 어벤져스가 결성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과 일본은 꽤나 당황을 한 모습입니다. 최근 카타르의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연내에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LNG를 운반하기 위한 LNG 운반선을 40척 이상 발주할 예정인데요. 또한 예상되는 40척의 LNG 운반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후 선박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해상 선박들의 환경 규제로 인해 필요로 하는 교체 물량까지 포함을 하면 총 100척 수준의 발주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0척 기준으로 발주 금액 규모만 해도 약 10조 원 이상입니다. 사실상 LNG 운반선 선박 건조 기술 및 품질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할 가능성은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주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일본의 LNG선 방식은 이미 시장에서 뒤처진 상황이고, 프랑스에서 주문한 LNG선을 2차례나 납기를 지연한 중국 조선사 또한 카타르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NG선 수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절대 놓쳐선 안 될 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박의 수주도 충분히 엄청 중요하지만 LNG 운반선을 이용해 카타르 LNG 수송을 맡을 선사도 하나의 굉장히 큰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타르의 LNG 운반선 발주량은 사실상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주와 더불어 동시에 운송 계약을 따내기만 한다면 최근 어려웠던 선사들은 당분간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국내 해운 선사 및 정부 기관들이 이번 운송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 사상 초유의 어벤져스 연합체를 만든 것입니다. 특히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게 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카타르의 LNG 운송을 좀 더 쉽게 따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운송 수주 경쟁 면에 있어서 최근까지 일본과 유럽에게 우리나라가 밀렸던 만큼 현재 한국이 카타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작정하고 나서서 사실상 일본이 그나마 갖고 있던 LNG 운송 시장까지 한국이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일본 선사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NG 운송 시장까지 LNG 수주와 더불어 한방에 우리나라가 모두 꼭 장악해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론 현재 일본 내부에서 뜬금없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베가 꽤나 한미일 관계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단행 이후 한국이 가장 큰 카드로 내세웠던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군사훈련을 어제 오전 일본 도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가지고 훈련을 한 건데요. 그것도 6년 만에 말입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인한 걱정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과의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정보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 내부적으로 정보 수집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크게 겪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이를 대비한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아베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한국과의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일본 방위력에는 직접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더불어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더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 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언론에서조차 이 아베의 발표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방위력에 큰 공백이 생겼다고 도쿄신문이 그것도 전했는데요. 북한의 SLBM 발사 후 일본이 분명 오전 첫 발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이 두 발이라고 발표를 했었으나 한 발로 수정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 수집력이 한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당일 오전에 분명 즉시 북한의 미사일이 SLBM이라고 발표했었으나 일본은 며칠이 지나도 한국과는